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86강이죠. 86강이고요. 수경 시설합니다. 자, 비탈면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자, 비탈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종자라든지 그 다음에 경사도 이런 관계 몸에 베이도록 여러분이 들으시고 정말 이 비탈면 이러면 뭐가 두두두둑 나와야 돼요. 그 정도까지 어떤 몸에 배일 정도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 자꾸 듣고 그 내용에 관한 문제를 자꾸 푸시면 저절로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수경시술도 마찬가지죠. 자, 수경시술도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시험에 가장 또 어떤 형식으로 나오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수순환 체계이라서 이런 문제에 관한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거의 다 물에 관한 내용들이죠. 자, 여러분, 물 하면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물놀이? 그렇죠. 그죠? 마시는 물, 뭐 이런 거. 어쨌든 물놀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전부 다 사실 물놀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경관형, 그 다음에 뭐 물놀이, 연못, 그 다음에 도랑, 뭐 도랑 치고 과제 친다, 뭐 과제 합는다, 뭐 이런 말도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제 그런 내용들에 관한 오늘 기준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러분의 어떤 이 레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어떤 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 시험 문제하고 좀 잘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참 저도 한계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저는 칠판에서 어떤 강의를 해야 되는 입장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대했을 때 그 표현하는 방법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강의는 정말 수경이 어떤 가난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걸 시험 문제에 그대로 적는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늘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또 염두에 항상 두시고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경시설 기준 하면서 제가 관련법이라는 것도 적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수경시설에 관한 쭉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하다가 보면 시험 문제를 딱 풀다 보면 여러분은 결국은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 역시 이 자리에 있을 때도 지식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기 위한 건 아니죠.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풀고 많은 내용들을 안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컷 앞에 법을 실컷 앞에 했더랬어요. 그죠? 계획론도 했고요. 법의 어떤 과정을 지금 지나왔습니다. 근데 다 까먹죠. 자, 까먹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면 비탈면은 건설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면 토목하고에 관련돼 있고, 그죠? 물론 이제 택지 개발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련돼 있는 어떤 건설 쪽이고요. 이번에 수경 이러면은 과연 무엇하고 관련돼 있는 법인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수경 이러면 가장 물이구나. 어쨌든 물이 있어야 수경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법도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공부했던 거 하나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앞에 공부를 왜 하죠? 법만 따로 나오는 일은 없거든요. 물 관련법 적어라 이러는 법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공부한 이유들이 자, 이런 걸 다 잘 풀어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뭐 법을 적으라는 건 아니고요. 어느 부분들을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풀어내기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풀 것이다. 이렇게 푸는 것이다 아니고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풀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수경시설 이러면 여러분 제일 생각 많이 나는 것이 일단은 자, 물환경법, 물보존법이 있었죠. 물환경법이라기보다는 환경부에 그죠? 자, 환경부에
물 보존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물 보존법, 물 환경 보존법이라기도 하고 물 통합법, 뭐 아직 통합법은 지금 안 나왔죠. 그래서 물 환경 보존법 이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물 환경 보존법 앞에 더 적을까요? 물 환경 보존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앞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그 많은 내용 중에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집약해서 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하나 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물환경보존법의 수경시설은요. 뭐 때문에 해줬죠? 어떤 부분에 들어가냐면 수경시설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자 이걸 자꾸 막무가내 그냥 그렇구나로 넘어가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물놀이를 한다 이러면 피부에 와 닿는 물이에요. 때로는 애들이 거기서 진짜 불시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말아도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가는 건 아닌 것처럼 물도 마찬가지죠. 여름철에 더워 죽겠는데 그죠? 당연히 물 보면 어떤 물이라도 하고 싶고 애들은 뛰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온 물 오염수를 넣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에 어떤 시설을 하든 어디에 있든 수경 시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강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의 내용들은요 어쨌든 환경부에 우리가 물환경보존법에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환경부에서 기준이 수경시설의 어떠한 부분들은 먹는물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라인까지 냈죠. 그죠? 제가 앞에 법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먹는물 기준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잠깐 하나 볼게요. 그래서 물놀이죠. 그래, 또 하나가 먹는물 기준 하는데 제가 지금 수경시설은 물놀이 여기 보면은 물놀이 수경시설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경시설의 어떠한 설치 및 기준이라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죠?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안에 또 물놀이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설치를 할 때 이런 물놀이 수경시설 설치 기준은 먹는물 기준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물 기준은요 상수도 또 법에 또 다르겠죠. 당연히. 자, 법의 어떤 기준은 상수도 물을 땡겨오는 경우죠. 그죠? 상수도 물을 쓰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자, 상수도 법에 또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먹는물 기준으로 해라 나와 있고 먹는물 기준으로 하려고 보니까 상수도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먹는물 기준으로 하면 하천물 끌어오면서 먹는물 기준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법을 따라서 상수도를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수경시설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법이고요. 이런 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상수도법분에 먹는 물 기준으로 보니까 가장 먹는 물 기준에 조금 전에 이건 조금 뒤에 할게요. 먹는 물 기준으로 보니까 앞에 진짜 법에 한번 다시 보세요. 기준이 뭐가 있죠? 당연히 pH, 산도 기준이 그죠? 그래서 산도가 어찌 되는데? 라고 묻겠죠. 너무 산성이면 안 되잖아요. 몸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그죠? 몸에 닿으니까 각은 상승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약산성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 5.8, 약간 5.8에서 얼마 좀 되겠죠. 그죠?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pH의 기준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탁도의 어떤 기준도 있습니다. 옛날 부유 물질의 어떤 기준이겠죠. 그죠? 좀 더 상세히 들어간 부유 물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잔류염소의 기준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는요, 상세히 안 달아놨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준에 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먹는 물 같은 경우는 더
이 검사 어떤 기준치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그랬죠, 그죠? 말 그대로 어린 애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까다로운데 가장 어떤 기본적인 맥락만 제가 몇 개를 적어놨을 뿐이죠. 그래서 양이면 여러분들이 환경부에도 들어가 보고요. 상수도법도 한번 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물론 그까지 다 보기는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이 정도 돼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오면서 가면서 혹시 그런 게 책이 눈에 보이면 그렇네? 라고 한번 더 들여다 보실 기회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모른다면 들여다 볼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탁도 잔류 염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지금 자료에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법에 보면은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대장균 수도 지금 기준으로 돼 있죠. 그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는 경우는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는 또 나오진 않는데 사실은 COD의 어떤 기준도 있습니다. BOD 기준도 있는데요. COD 같은 경우는 케미칼이죠. 과학적인 부분. 그죠? 자, 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물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어찌 보면 하찮았던 기준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못을 만들 때 COD 기준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물을 깨끗한데, 안에 뭐가 들은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깨끗해요. 근데 물 그 깨끗하다고 해서 과학적인 C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COD는 말 그대로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과학적이면서 생물학적인 산소 농도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먹는 물 기준이 수경시설의 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수도법에 의해서 자, 이런 기준들이 다 따져져서 우리가 상수도 물을 끌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 이렇게 물놀이 어린이 시설 가면요, 물놀이장에 가면 이것은 뭐 물놀이 기준, 뭐 물놀이 수경 시설 기준에 의해서 검사가 완료된 것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앞에 딱 붙이도록 돼 있죠, 그죠? 한 분도 안 보셨나요? 자, 여러분 그런 게 공부를 하면 이제 그게 눈에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준이 돼 있고요. pH, 탁도, 잔류염료, 대장균, COD, BOD 정도는 이렇게 기준이 있구나. 라는 거 정도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우리가 상수도법에 의해서 했을 때 이게 다 어디죠? 이게 다 뭐죠? 수질이죠. 수질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수질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놀이를 우리가 하려면 수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느 정도 물을 끌어올 것인가. 어떤 분수형이냐, 벽천형이냐, 그 다음에 물놀이 애들이 어떤 물놀이냐, 발만 담가도 되는 것인지, 말 그대로 거기서 뭐 물장구 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수량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곳인가. 자, 이런 것은 다 어디서요? 결국은 수원하고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수경시설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 진짜 임 박히듯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원, 수질, 수량. 자, 수질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물놀이 수경시설 설치 기준에 의해서 환경부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또 상수도법에 의해서 먹는 물 기준에 한다라는 것 정도는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경시설과 분수 종류가 어떤 건가, 물놀이의 형태가 어떤 건가, 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물도 하나도 없고 물 끌어올 수도 없고, 자, 수돗물은 끌어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수돗물이 풍부하지도 못하고 이러면 근데 끌어올래도 서로가 나 물 못 줘 라고 한다면 설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뭐 생태형으로 연못을 실컷 크게 파놓으면 뭐합니까? 물을 아무데도 들고 올 수가 없는데, 그죠? 자, 그래서 가까운데 뭔가를 연못을 막 설계를 했어요.
물 끌어올 데가 없다는 거죠. 만물을 끌어오시겠습니까? 하천물을 끌어오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수원, 수질, 수량 확보가 가능한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의 어떠한 이용 방법하고 크기를 생각을 그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수경시설과 분수에 관한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